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인터넷 결제 등 이 핀테크 산업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업 소개부터 함께 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최근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 가장 큰 화두가 바로 핀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IT 기업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핀테크의 수혜주로 꼽히는 용우 인터넷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우 인터넷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인데요. 특히 중국 내 이 기업용 클라우드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도 용우 UAP 사유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 기업과 또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이 중국 내 500대 기업 중 60% 이상이 이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회사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기업 결제와 지불과 같은 핀테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 향후 전망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핀테크를 대표하는 기업 용우 인터넷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오늘은 용우 인터넷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관리에 있어서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소프트웨어 관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한금융투자 박경 트레이더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용우 인터넷, 이 상해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는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최대 어떤 기업 관리 소프트 업체, 우리 이제 흔히 말해서 ERP라고 그러죠. 이제 기업의 업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국내외 통틀어서 핀테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용우 인터넷은 중국 내 핀테크 기업 중 그 출발이 금융이 아닌 IT를 바탕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용우 인터넷은 고객 기업만 150개가 넘는 시장 점유율이 ERP 시장에서요. 네. 40%에 달하는 최대의 중국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네. 작년부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용 고객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지금 유도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수요를 창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규모 P2P 대출 플랫폼과 대규모 대출이 목적인 인터넷 뱅크를 통해서 핀테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주가나 어떤 거래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용우 인터넷의 5월 15일 현재가는 47.91 위안하고요. 네. 52주 최고가 49.49 위안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52주 최저가 9.917 위안에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약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ER은 한 131.38 정도가 되는데요. 네. 업계 동종업계의 평균 250에 비하면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평균 거래량이 한 4천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대단하네요. PER이 131배인데도 250배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 거기에 대한 어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그만큼 이제 큰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금융 쪽보다는 핀테크 사업 내에서 IT 쪽으로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부문별 매출 비중이 나눠져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ERP, 조직관리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직까지는 52%로서 매출액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ERP라 불리는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기업이 매입 후, 그 소프트웨어를 매입 후,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발생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용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지금 고객들을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치 비용이라든지 설치 비용은 제로에 가까운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용 비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되게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6년도까지는 지금
고객들 중에서 100만 개 기업까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ERP라는 부분이 이제 기업의 어떤 업무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클라우드 시스템 쪽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율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수익이 그만큼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도 이제 뭐 이런 ERP를 기반으로 한 SI 업체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SDS도 있고 CNS도 있고 SK CNC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좀 어떤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에는 SK CNC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당기 순이익 혹은 이렇게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SK CNC에 비해서 좀 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아직은 전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핀테크 시장으로의 진출 자체도 지금 비교적 늦었기 때문에 그 수익률로 옮겨가는 그런 그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은 그러나 핀테크 시장으로의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인터넷 자체적인 어떤 판단 지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거의 52주 최고가에 달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장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을까요? 네, 이게 최근 1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1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한 380% 정도의 수익률을 아주 가파르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는 최근 1개월은 33%, 한 34%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가파른 상승세가 줄어들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매출액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한 최근에는 중국 증시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또 33% 올랐다고 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수익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플랫폼에 대한 그 시장의 전망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을 이렇게 펀더멘털 쪽으로 보시게 되더라도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총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건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익면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은 향후적으로 그냥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한 달 동안에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말씀대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봤으면은 아직까지 크게 조정을 받진 않았다.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주가 리레이팅이 다시 한번 기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금융 서비스 두 가지를 찝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ERP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최강자가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서비스 분야를 진출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지금 되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년 사이, 한 1년, 2년 사이에서는 연간 18% 정도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는 그 확장세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집중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것들이 중국 정부가 자국 상품을 이렇게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피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만약에 정부라든지 공기업에서 시스템 개선이 있을 당시에는 자국 내 시스템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금융 서비스 쪽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최근 2014년 7월에 P2P, 그러니까 소규모 대출을 위한 그 YFX라는 것을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대출 규모가 한 3억 위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개월 동안에는 64%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대출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의 그 수익률, 20%의 이자율을 대출자에게 받게 되고요. 10%를 고객한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를 담보회사에 제공을 해봄으로 있어서 미상한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러니까는 돈을 제공하는 그냥 투자자가 10% 갖는다는 거는 그 라이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평안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한 8.61%의 수익률을 주게 되거든요. 이자율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에 비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는 그 시장 그 펀딩을 함에 있어서는 평안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지점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인터넷 뱅킹입니다. 이게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가 이게 돈을 많이 대출해주는 대규모 대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IT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핀테크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기업들을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위험성이 낮고 리스크가 낮은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이자율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용평가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고객들의 어떤 재무 성향을 파악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여력까지 갖고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외국계 기관들은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떤 투자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지표로 좀 삼아보죠. 네, 외국계 의견을 보게 되면 총 13개 의견 중에서 매수 의견이 9개고요. 네. 보유 의견 3개, 매도 의견이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최근에 나오는 그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핀테크에서의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네.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중국 증시의 그 조정 기간에는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상당히 그 기폭이라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떨어졌지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반등에 대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앞으로 상승률을 상당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BM이나 오라클, 이 미국에 있는 많은 클라우드 어떤 기업들도 상당히 좀 성장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내에서 또 자국 시스템을 애용하라라는 정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지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이 용우 인터넷의 어떤 점유율 확대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업사이드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우 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경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달려왔습니다. 저희 잠시 후 3부에서 이제 다시 뵙도록 할 텐데 3부에서는 국내로 또 이슈를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